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아직도 아까 메디테이션에서 다음 파트로 못 넘어가고 여전히 리딩과 메디테이션 사이 어딘가에 머물러 있죠.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한없이 늘어져요. 집중해서 일을 한 가지를 빠바박 끝내버리면 끝나는데 그게 안 되면 한없이 늘어져요. 그래서 리딩으로 못 넘어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아이가 밥을 먹으려면은 젖병이 필요한데 그 젖병을 닦아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안 닦아놨으니까 그걸 닦는데 시간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그걸 닦으려면은 설거지 싱크, 그러니까 싱크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왜? 다른 더러운 것들을 놓은 상태에서 아기 젖병을 닦을 수는 없는 일이니까. 그럼 그걸 때문에 설거지도 해야 되죠. 그러면은 저는 설거지하고 아이 젖병 닦고 그리고 나서 저도 밥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먹으려면은 요리를 해야 되죠. 요리를 해서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까지가 일단락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또 사실 이 영상을 잠깐 찍다가 내려놓고 다시 찍고 있는데 왜냐면 아이가 너무 많이 울었어요. 요리해서 먹고 그거를 다 씻고 먹은 다음 씻어 놓고 그리고 나서 아내가 까르보나라를 먹을 것 같은데 제가 어제 사왔거든요. 아내가 안 먹은 지 오래된 것 같아가지고 근데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해줄까 했었는데 아내가 그걸 먹게끔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주고 나서 들어왔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리딩도 안 끝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엑서사이즈도 안 끝났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빨리 쳐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거를 아내가 그냥 해야지. 나는 내일 집중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방에 들어왔는데 아이가 바운스에서 엄청나게 울어대니까 영상의 소리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그럼에도 찍고 있는데 계속 다른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영상을 끊고 제 방 문을 주먹으로 한 대 꽝 치고 나서 아이를 가서 안아줬어요. 분명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외부 요인 때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특히 아이 키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정말로.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많이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를 안고 있는데 대신에 그거는 돼요. 저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거는 가능하거든요. 왜냐면 스트레스라는 거는 제가 여기 있는데 저기 있고 싶으면 그게 스트레스예요. 신체적으로든 아니면 정신적으로든. 그래서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는 동안에 아이를 안아줘야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그만두고 아이를 안아주는데 어떻게 안아주냐면은 아이를 안고 가만히 눈을 감고 있어요. 세상에 아이와 저만 존재하는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게 행복하거든요. 왜? 난 내가 있고 싶은 곳에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아이를 안고 있는데 아이가 이렇게 안아주면은 너무 가까운 거를 인지를 잘 안 하니까 저를 이렇게 얼굴을 쳐다보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가만히 조용히 안고 있으니까 오늘은 저를 쳐다본 상태에서 아, 매? 이런 식으로 막 말을 걸더라고요. 그러다가 아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슬슬 아빠라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감동적인 순간이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고 또한 음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는데 음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는가는 우리 자체를 결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은 되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굉장히 주도적이고 자기가 생각한 것들을 이뤄나가고 굉장한 동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딱히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도 하면서 그렇지 않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인간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기분.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살면서 너 얼굴이 왜 그래? 얼굴이 그런 이유는 얼굴이 그럴 만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얼굴을 관리하는 건 쉽진 않죠. 기분을 숨겨야 되고 속여야 되는 거니까. 기분이라는 거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미 우리가 알아채기도 전에 결정되어져 있는 거고, 우린 그걸 받았고, 대신에 이걸 바꿀 만한 상황 설정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기분이 꿀꿀하니 술을 마시러 가자. 기분이 꿀꿀하니 노래방을 가자. 이런 식으로 행동으로 인해서 기분을 변하게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걸 바로 바꾸기는 쉽진 않아요.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생각도 그래요. 생각은 떠오르기도 하고 떠올릴 수도 있어요. 즉, 여러분들은 생각을 주체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른 생각들이 나는 걸 여러분들이 막을 수는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걸 증명할 방법은 여러분들 발바닥을 느껴보세요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들은 발바닥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다고요. 제가 말했기 때문에. 독수리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말한다고 여러분들이 독수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행동을 할 것이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환경이 있고 그 환경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하나는 음식을 제대로 먹는 것. 그렇게 해서 방향을 더 잘 잡아줄 수 있고, 두 번째는 명상하는 것. 음식을 제대로 먹는 것은 우리 하드웨어에 굉장히 보탬이 되는 행동이고, 명상을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의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하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제대로 먹게 하기 위해서는 관리자 모드에서 그걸 먹기로 결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제대로 된 생각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좋은 하드웨어를 갖춰야 돼요. 그건 음식의 영역이죠.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가지 않고서는 변화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먹는 것들을 계속 바꿔오면서 채식주의자로도 살아봤고, 육식주의자로도 살아봤고, 키토제닉도 해봤고, 여러 가지를 해봤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것은 육식 쪽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채식을 위주로 할 수는 없어요. 채식도 물론 필요한데 분명 몸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주식이 될 수는 없어요. 탄수화물이 주식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사회를 위함이지, 사회에 많은 사람들을 품어내기 위해서 농사라는 게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정말로 사람 개개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육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기를 300g을 소분을 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썰어서 버터랑 소금만 치고 저는 먹어요. 그래서 구워서 먹는데 기름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 기름 버리지 않습니다. 다 먹습니다. 그리고 노른자만 먹어요. 노른자만 3개를 풀어서 같이 비벼서 먹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사진이 안 올라간 것 같은데 올라가지 않았을까? 아, 네, 여기 있네요. 밥을 조금 먹었어요. 밥을 먹으려는 노력을 하진 않는데 밥 한 햇반에서 요 정도 덜어서 먹었거든요. 요만큼. 어느 정도 양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람수로 이걸 재보진 않았으니까. 요만큼 덜어서 이거 다 닦아서 먹으려고 먹은 거예요. 탄수화물을 아예 안 먹진 않아요. 근데 안 먹으려고는 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탄수화물들 먹지 말고 고기 같은 걸 먹어요. 지금 제 아내는 까르보나라 먹고 있거든요. 밖에 양이 굉장히 많아요. 분명히 남길 거고 다 못 먹어요. 절반도 못 먹을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이 식사를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했잖아요. 그럼 분명히 그 까르보나라 또 먹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먹는 것들은 3가지로 분류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질량. 영양으로 먼저 생각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양. 그 다음 두 번째, 질량. 세 번째, 뇌. 이 3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 2가지는 비슷한데 뇌에 영향을 보내는 것과 몸에 영향을 보내는 것이 약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2가지를 다 신경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기름을 넣으면 차가 가지만 엔진 오일을 안 바꿔주면 언젠가는 문제가 되잖아요.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량은 말 그대로 허기진 거예요. 뭘 먹었을 때, 뭘 안 먹었을 때 허기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질량도 채우고 거기에 따른 영양도 채워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박스를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니까. 그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재밌는 게 있는데, 시리얼 있잖아요. 시리얼이 종이 박스에 들어서 오잖아요. 그래서 실험에서 흰 쥐한테 한 실험군에는 시리얼 박스를 먹이고 다른 실험군에는 시리얼을 먹였어요. 근데 시리얼 박스를 먹은 쥐들은 그렇게 문제가 크게 일어나진 않았는데 실제로 시리얼을 먹은 쥐들은 털이 다 빠져서 결국 죽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볼 때 박스는 어떻게 그러냐, 이거 먹고 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있는 게 그 박스보다 훨씬 더 해로울 수도 있어요. 네, 그 부분 약간 다루고 넘어가고, 그 다음 영양과 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질량을 먹어요. 질량을 예를 들어 300g을 먹었어요. 근데 이 안에 충분한 영양이 안 들어있으면은 이게 어떻게 작용하냐면은 얘가 장으로 가서 장내 미세균 중에 해로운 장내 미세균을 길러내고 그 장내 미세균은 계속해서 사람을 배고프게 만들어요. 그래서 먹어도 배가 고픈 현상이 일어나요. 이게 현대인의 문제점이죠. 이러니까 비만이 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영양소를 섭취를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소고기 300g 정도. 그러면은 배가 안 고파요. 뭘 더 먹어야겠다는 생각 안 들어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뭘 더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뭐냐면은 질량은 채웠는데 영양이 안 채워져서 그래요.
그래서 먹는 거를 바꿔보시면 상당히 다른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어요. 제 몸에다가 뭘 어떻게 먹을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하고. 근데 이렇게 먹었을 때 가장 안정적이에요. MCT 오일이나 이런 것들, 뭐 커피 타서 먹고 방탄 커피 타서 먹고 이런 것들도 해봤는데 그것 또한 의존적이라서 저는 실제적인 음식만을 섭취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래서 저는 고기 위주의 식단을 짜고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이번 영상에서는.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